최 기자가 간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특별히 1층 갤러리에 이제 미술등록협회 부총재님을 모셨습니다. 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까부터 보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남다른 혜택이자 영광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미술등록협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등록협회는요 10년 전에 발족을 했는데 선진국은 부동산 말고 동산도 담보 등기가 돼서 재산권화해서 유동화가 되는데 부동산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부 창출을 위해서는 동산담보등기법이 나와서 땅하고 건물처럼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 투자를 받는 채권 확보를 동산으로도 하게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미술계의 르네상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 흐름을 볼 것 같으면은 한국은 모든 실물 자산이 압축 성장했어요. 맞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10위가 됐는데 이상하게 예술문학에는 저평가가 돼 있어요. 뭐 부자의 전유물.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미술품을 대중화해서 주식을 액면 분할해서 할증과량하듯이 우리가 이런 실물 그림도 거래해 왔지만은 더불어서 병행해서 블록체인 시대 NFT로 미술 NFT를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또 수많은 예술가들, 미술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문화 강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술 르네상스가 오는데 특히 내년에 상속세, 증여세 낼 때 그림으로 국세청에서 받게 돼요. 내년부터. 그러면 상속 증여를 하려도 세금 폭탄 때문에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지만요. 증여세로 쥐고 있는 돈이 그래서 그게 3,000조래요. 그만큼 우리가 내년에 조세물납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폼페이오 대폭발하듯이 미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진정한 미술의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 조세물납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술등록협회는 10년 전부터 조세물납이 돼야지 세금을 돈 대신에 그림으로 내야지 재산권화 되는 거 아니에요. 돈하고 똑같이 그림으로도 돈처럼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재산권화가 된 거예요. 자꾸만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림은 작품성 있고 미래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좋아서 갖고 올라가 상품성이 좋은 그림이라면은 매년 올라가요, 조금씩. 그러니까 자산 체증이 되는 거죠. 내가 자식한테 재산과 집과 재산과 공장과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안 받아. 세금 나오면 세금 폭탄 맞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물려받을 자식들한테 그림을 사주는 거예요. 아들 자식들 명의로 있다가 물려줬을 때 그림으로 세금을 증여세,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샀을 때보다 몇 년 지나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조세물납의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보다도 그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세물납제 시행 내년부터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또 터지는 거예요, 같이. 미술등록협회에서 또 이제 법안, 동산 등기를 내는 과정이 또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또 어떤 건지. 미술등록협회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등기 권리증을 세건을 가진 최초의 협회예요. 그림을 등록을 해야지 10,000원에 부가세 포함 11,000원에 등록하면은 등록 넘버가 나와요. 100억짜리든 100만 원이든 1,000억짜리든 그냥 한 건당 10,000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11,000원. 그 다음에 그것을 등록증하고 그림을 붙여갖고 카피 떠갖고 코팅해갖고 갖고 있어야죠. 그럼 그건 3,000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있으면은 미술등록회 등록 인증까지가 끝나죠. 그걸 가지고 거래해도 돼요. 그런 감정서 외에 플러스 미술등록에 등록증, 인증서가 있으면 더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근데 이 미술쟁이들은 그림에 중독이 되면 그려야 돼. 근데 그거를 살 사람이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대출 요청하면은 미술등록회 등록 인증서를 받으면 거기 넘버가 나와요. 등록 넘버가. 그거가 법률 용어로 특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 각구 을구가 나와야지 등기 권리증이 완성되는데 그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지 그림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를 돈 주는 사람이 해줘. 그림을 화가가 줬어. 근데 돈이 필요해.
그림을 땅 대신에 받았어. 그럼 그걸 등기부 등본에 설정이 돼야지 내가 채권자가 되죠. 또 잘 돈을 벌어서 미술등록회 같은데 그림을 줘서 팔아서 활동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 어려운 형편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00원, 2,000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여쭤봤지만 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덧붙여서 그 원리는요 간단해요. 핸드폰에 공짜인데 카카오 떼돈 벌고 재벌이 됐을까요? 유저. 많은 유저들을 모으려고 공짜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됐을 때 광고 수익이 엄청 나오니까 거기에 아이디어 받아서 우리도 수많은 작품을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수천만 점, 몇억 점이 받아야 돼갖고 혜택을 줘야 되는데 등록서 발급하는데 10,000원, 그 다음에 인증서 발급하면 3,000원 받는 이유는 누구나 다 작품 하나당 작품 가격의 유무에 떠나서 그렇게 저렴하게 해주면은 쉽게 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카카오처럼 10,000원, 3,000원에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 돈을 가지고 등록증하고 인증서 받으면은 감정서 못지않게 신뢰가 생기고 또 그거 있어야지 대출받고 돈 빌리려면 등기권리증에 넣어서 담보 등기를 해야지 돈을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10,000원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또 NFT라는 건 뭐냐? 정확히 말하자면 등기권리증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상의 등기권리증은 의미도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등기권리증 대부분 등기소에 나온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으면은 훨씬 NFT 거래가 신뢰감 있게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만 담보잡고 하는 건 후진국이고 선진국들은 동산을 가지고 담보등기에서 유동화해서 재산권화해서 유동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부 창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NFT 이제 K아트의 시의 작품을 세계화로 어떻게 갈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업계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이 미디어 언론이 전 세계에 40%래요 점유율이. 그럼 이제 음악은 갔는데 영화는 갔는데 미술은 아직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거가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K아트, K미술, K아트로 한국의 미술을 전 세계에 어떻게 알리느냐.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니까 핸드폰이 다 원활하니까 스마트폰에 NFT를 만들어서 다 거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K아트를 미국의 오픈시처럼 세계 최대 NFT 거래소가 오픈시하니까 월 7조 해요. 근데 결론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이. 한국의 좋은 작품들을 올려서 전 세계에 알리면 되는 거예요. 뭐 계획 중이신 게 따로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 중인 것이 저희가 미국의 오픈시를 벤치마케팅 해가지고 좀 그 만들려고 하는 구상이 지금 있는데 네. 기왕이면 여기 트리아하고 NFT 콘텐츠 협회가 그걸 만들어서 가면 좋겠죠. 그림은 자기 거고 작품 하나잖아요. 그림을 복사해서 화가들이 안 하잖아요. 비싼 고가일수록 팔기 어렵잖아요. 그것을 1억짜리를 NFT화해서 그림의 원본은 작가가 갖고 있고 그것을 스캔 떠서 10개로 나눠 그럼 1,000만원이고 100개로 나눠 그럼 100만 원이고 1,000개로 나누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몇십만 원은 MZ세대도 살 수 있잖아. 애인한테 야 저 유명한 작가 저거 프린트 해가지고 원본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액자 넣어서 집에다 그러면 그게 자기 그림이 되는 거예요. NFT 대중화를 말씀하시죠. NFT 대중화. 앤디 워홀이라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림 안에 2,400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원 아트 페어에 우연찮게 몇 달 전에 갔더니 한국 교포가 총판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그림을 붙여놨어. 10개. 10개 한 세트에 5,000만 원이래. 그림 안에 500만 원이래. 근데 몇 개 발행했습니까? 그랬더니 2,400억이니까 그림 하나에 10만 개를 발행했대요. 그럼 2,400억이면 10만 개 발행하면 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액면분할 주식에 삼성전자 주식이 350만 원인데 그거를 한 주에 350만 원인데 세 주 사면 1,000만 원이니까 사기가 어려운 거야. 국민주가 안 돼.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액면 분할했잖아요. 35,000원. 그러니까 쉽게 35,000원이니까 쉽게 사는 거야. 그래서 국민주가 되면서 대중화가 되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제도를 통한 이제 NFT가 글로벌로 나아갈 방향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제 간추려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좀 나누어서 그림 비싼 거를 저렴하게 해서 전 세계로 나가지 쉽게 살 거 아닙니까? 등기 권리증에다 아예 박아서
그림 자기가 넣으면 되니까 등기료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더 신뢰감 있게 기존의 디지털상의 등기 권리증과 더불어서 대법원 등기소에 나오는 진짜 종이 등기 권리증 표지로 갖고 들고 나온 것까지 같이 겸해서 갖고 있으면은 신뢰감이 늘어나고 그래서 NFT가 더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 우리나라가 등기 제도가 있는데 전 세계 4나라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융권 문제잖아요. 네. 금융권과 자산운용 대출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사들, 뭐 자산운용사, 캐피탈이나 무슨 이제 회사들이 돈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기업에 투자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 돈 많은 돈 중에서 일부를 그림을 사는 거예요. 계약에서 갖고 있다가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림을 담보로 해주면 돈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투자자가 1억을 빌려주는데 화가 그림이 나한테 설정이 되니까 내가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금융회사들, 자산운용사들이 돈이 많이 있는 데들이 그림을 좀 사서 활용해야지 서로 좋다. 자산운용사도 운영해서 운영수익 돈을 벌고 또 투자자도 연금리 뭐 5% 7% 주면 되니까 좋고 안전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화가들도 먹고 살고 그림이 제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누가 안 사니까 힘들잖아 생활이요. 동산담보등기법이 발효가 됐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저희가 등기권리증 표제부 각굴구까지 설정한 거 3건 갖고 있어요. 1,800만 원짜리 또 모 자산운용사가 작년에 5억짜리 6억짜리 15억짜리에서 3건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여러 사람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림은 옛날에 갤러리나 경매나 그림은 부자들만 했어요. 그들이 주로 전유물이었다고 거의. 대중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금 이렇게 그 저렴하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들은 자기 고생했으니까 받고 싶은 거야. 1억이면 1억. 그러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나눠서 NFT가 있고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다 그게 투명하게 판명이 되잖아요. 10만 원 주고 샀는데 100명이 100일번째 사람이 20만 원 줄게. 그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10만 원의 차익이 남잖아요. 그것을 블록체인으로 다 나와요. 누가 어떻게 얼마에 샀는지. 블록체인 때문에 투명 세상이 맑아진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차익에 대한 로열티. 음악으로 대박낸 가수들은 평생 틀면은 음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저작권. 그거 똑같이 미술가들한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가 NFT 미술이에요. 저도 작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방구 소리도 NFT로 만들고 또 초등학생이 240점을 한 점당 5만 원을 올렸어요. 오픈시. 그때 영국의 컬렉터가 그거 산 거예요. 그래서 왜 샀느냐? 영국의 그 컬렉터한테 그랬더니 세계관이 같다 이거 자기야. 80억 인류들이 제각기 틀려 생각이. 개인도 아무나 작가가 될 수 있어요. NFT 대중화를 지금 현실로 지금 말씀하시죠. 작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구 소리도 저기도 초등학생도 팔았고. 궁금해하실 거 제가 또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세금, 취득세, 양도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고 팔면은 살 때보다 팔았을 때 차익이 나면 양도세가 나고 취득세가 많이 나오잖아. 특히 양도세. 근데 그림은요 세금이 없어요. 미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존 작가들 사고 팔고 하면은 한도도 없고 세금도 없어요. 판매 법인, 경매회사나 옥션이나 갤러리 법인을 통해서 팔면 이제 법인들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부가세 10% 띄고 그다음에 작가가 돈을 받으면은 개인 소득세 3.3%는 내죠. 그림값 들어왔으니까 그거 뭐 한 15% 정도 돼 그림값에 그건 뭐 얼마든지 지출해가지고 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취득세하고는 거의 무관한 거죠. 이제 미술덕후협회에 대한 이제 홍보 멘트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이제 막 자유롭게 이제 하시고. 첫 번째 미술등록협회가 탄생하고 동산담보등기법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을 2040년에 G2 내지 G3를 가는데 단초가 되는 거예요. 문화 강국으로 가서 동산으로 국부 창출해야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협회의 한 쾌거는 법무사 55명이 10년 전에 동산담보등기법을 만들므로써 등기 권리증에 기재하면은 재산권화가 돼서 채권확보가 되니까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유동화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살리는 거죠. 가난한 작가도 살리고 경제도 살고 고용 창출되고 미술의 르네상스를 여는데 10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운 좋게 하늘이 도왔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갖고 콜렉션 미술품을 세금을 매겼는데 수조 나오는 거니까
개인들이 내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그 감당 못하니까 정부에서 그거를 조세문합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림으로도 세금을 현금으로 안 내고 그림을 낼 수 있다.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NFT까지 겸하게 되면요. 쪼갠 1억짜리를 1,000만으로 쪼갠 각각의 산 NFT 소유권도 등기 권리증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세계가 열리니까 미술동협회가 그 물꼬를 텄다는 거. 굉장히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주식을 사고 뭘 사고 암호화폐 사고 건물 사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하시면서 그림에 눈여겨보세요. 그림. 그러면 여기 우리 미술동협회 등록됐고 인증서도 받았고 또 여기 NFT 콘텐츠 협회에서 추천했고 티라에서도 추천하는 그런 예술성 작품 상품성이 있는 거를 잘 고르셔갖고 사놓으시면요 그림값이 올라가요. 이 NFT 콘텐츠 협회가 NFT가 뭔지 알고 미래를 알고 또 티라라는 이런 큰 그룹이 실물 가치가 있는 티라가 같이 결합돼서 가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실물 가치가 결합돼 그림이 어차피 가니까 돈 주고 그림이 들어오잖아요. 실물이든 NFT 쪼갰든 간에 일단 가치가 전이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그러니까 그림에 좀 관심 가져보세요. NFT를 사면 싸요. 뭐 쪼개는 거니까 나누는 거니까. 독자님들, 이게 얼마나 유용한 팁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시죠. 예, 내년부터 미술의 르네상스가 온다는 이유를 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은 이걸 보신 독자님들은 중요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요즘 돈이에요. 독자님들, 내년에 미술이 폼페이오 대폭발하듯이 르네상스가 오니까 금년부터 미술에 좀 관심 가지시고 조금 미술에도 좀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부자 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이야. 예. 여러분, 미술등록협회 임진묵 부총리님 모시고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